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 일주일 만에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어요. 원래 제가 본 채널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이 강의보다 더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 거기는 별로 사람들이 안 보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채널 자체가 이 조기 교육이라는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조기 교육 키워드 때문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 조기 교육 자체가 예전에는 있긴 있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간혹 하시더라도 좀 숨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때는 주변 분들이 그걸 왜 해? 그 쓸모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코로나 이전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는 조기 교육을 안 하면은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많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요, 어떤 팬데믹이나 아니면은 전쟁이나 커다란 대형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지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능 수치가 약 90대에서 80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그 사람 위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떤 세상에도 이 구구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구구 세력들은 이거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좀 특별하게 좀 정신 나간 세력들이 좀 많다고요. 이 세력들이 전쟁들을 일으키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려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 극우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요. 극우 세력들이 30%가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많이 취재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코로나 팬데믹 때 사람들이 지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때는 뭐 하나만 잘못하면은 그때는 뉴스거리가 없었으니까는 엄청나게 조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고 참았다가 지금 정부에서 엔데믹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와가지고 그런 엄청나게 정신없는 짓거리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미디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더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명 할 때는 조명을 받았지만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폭주를 해버리니까는 자기가 수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심한, 옛날 같았으면 난리 날 일인데 지금은 그냥 조금 심한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만 이제 포커싱이 맞춰지고 그것 또한 계속 일이 빵빵빵 터지니까는 다른 일로 또 덮여지고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코로나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지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는 이 표 자체가 2023년 기준이에요. 제 1위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평균 IQ가 뛰어난 곳이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중국이 뛰어나 일본이 뛰어나 그렇지만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IQ 수준으로만 봤을 때 일본 애니메이션만 봐봐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미래 공상적인 거 막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애니메이션 하면 1위가 일본이야. 그만큼 사람들이 공상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중국, 야 무슨 물건만 가지면 다 카피를 해. 비슷한 거를 다 이렇게 막 카피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똑똑한 거가 국수연가사만 똑똑하다고 느끼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이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그게 굉장히 심하죠. 국수연가사만 잘하면은 엄청나게 IQ가 뛰어나고 똑똑하다 느끼는데 그거는 이 좌뇌 쪽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뇌가 똑똑해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전체적인 IQ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 관계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탁 만나고 필요 없다고 느껴지면 안 만나고 그리고 국수연가사도 만약에 이 아이가 못한다 또 이 사람이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뇌가 똑똑하고 아무리 생각이 많더라 하더라도 그리고 특별한 걸 많이 내놓다 하더라도 이것이 묻혀지게 돼요. 너는 대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너는 멍청한 놈이야. 감히 네가 그런 생각을 해? 이런 사회적 인식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는 보수적인 성향이 원래 좀 강한 데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게 더 심해졌어요. 보수적인 성향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조기 교육, 사교육 열풍이 굉장히 크게 불어요. 그리고 그것이 30%를 넘는 순간 우리나라 전체를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사교육이 굉장히 심해지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전체적인 IQ가 떨어졌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IQ가 넉넉 잡아 102예요. 예전에는 106이었는데 지금 크게 봐서 102 정도고요. 지금 100도 안 돼요. 왜냐면은 팬데믹이 이런 기간이 오래되면요, 사람들의 평균 IQ가 떨어져요. 한 8에서 10 정도가 떨어져요. 우리나라 평균 IQ가 팬데믹 이전에 106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나온 결과값은 한 102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100은 아니고 100 이하예요. 그래서 팬데믹이 거의 끝날 시점에서 약간 올랐다고 해서 102 정도고, 안 되는 사람들은 100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100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가 문제예요. 아이를 낳으면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뇌는 뇌 겉면에 보면은 회백질이라고 누런 신호들이 싹 모아있는 이 집합체가 있어요. 이것이 백질을 통해서 거기서 들어온 인지감각 정보가 각각의 회백질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거기서 뉴런 신호를 통해서 얘를 두정엽에서 정보를 모아서 전두엽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바로 전두엽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반사신경으로 바로 말이나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우면은 뇌로 들어가기 전에 아야라는 소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저기서 차가 막 오고 있으면은 그거를 판단해서 피해요? 아니잖아요. 위험하니까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런 작용을 백질에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회백질로 보낸 다음에 그거를 각각의 뇌 영역에 보내고, 그래서 뇌 정보가 모여지는 곳이 두정엽,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전두엽으로 보내서 최종 판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판단을 하는 전두엽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아는 정보가 많아서 그것이 모여서 생각하고 사고력 하는 것, 그것은 두정엽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사고력 한 거를 판단력이 좀 부족하면은 전두엽을 보내서 전두엽에서 한 번 더 판단을 하게 한 다음에 전전두엽에서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최종 판단하고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어떤 행동들을 할 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면은 문제가 무엇이냐? 사회성 인지 부분에 해당하는 이 회백질 양이 줄어들어요. 그냥 회백질 크기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회백질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라는 말은 시냅스 신호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내 아이한테만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쓸데없는, 뭐 쓸데없다고 할 수는 없지, 내가 사회생활 한 거니까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것저것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끊게 돼요. 아이를 위해서. 이게 강제적인 뇌 구조 변화가 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뇌 구조가 변화되는 거를 뇌가소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뇌 가소성이 아니라 뇌 자체가 스스로 뇌 구조를 변화를 시키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회백질에 있는 사회성 인지 부분을 줄어들이면서 거기서 아이 외에 필요 없는 부분을 싹다 가지쳐요. 그러면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이랑 애착관계랑 아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해지고, 또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여러 개의 문제가 생겨요. 아이를 낳고 났는데 남편이 날 안 도와주네? 막 짜증나잖아. 아이 수유를 해야 되는데 막 밤중 수유도 해야 되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이러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이가 예민한 기질일 때는 엄마를 진짜 귀찮게 해요. 막 사람 막 미치게 만들 정도로 아이가 계속 칭얼거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좋았는데 이 아이가 계속 칭얼거리는 거,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또 이 주변 스트레스, 친정 엄마가 나를 스트레스 줄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나를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어. 근데 주로 친정 어머니보다 시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 작용이 굉장히 심하고, 중간에서 컨트롤 못하는 남편에 의해 가지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랑 아이가 칭얼거리는 거에 의한 스트레스로 엄마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또 애를 낳기 전에
밖에서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던 엄마들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집안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는 거기서 오는 압박감에 의한 스트레스를 또 받는 거예요.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아이한테 학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로 인해 가지고 뇌를 안 쓰게 돼요. 온통 주변 스트레스든 모든 거를 아이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 기억에 관련된 해마가 줄어들게 돼요. 생각이 점점 안 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에 대한 학습들을 안 하게 되니까는 온통 아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런 사회성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해마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아이를 위해서는 무조건 다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조기 교육 권장하는 이런 책장사나 학습지들이 오게 되면은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약 2년간이에요. 사회성 인지 회백질 양이 줄어드는 거는 착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떨어져요. 그런데 뭐 짧으면 24개월, 늦으면은 36개월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학과를 전공을 했던 의사던 또 사자 직업이 들어가는 뭐 교사던 뭐 여러 가지 사자 직업을 가진 이 어머니들조차도 IQ 101 왔다 갔다 하는 그 유튜버의 말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 판단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다가 약 36개월 전후가 되면은 이거 이상하다라는 걸 그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36개월 전후 어머니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교육학과 전공하시고 교육에 대해서 좀 하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이유가 지금 하는 교육이 이상하다는 거를 24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조금씩 느끼는 거야. 이게 정상적으로 살짝 올라오는 단계인 거야. 이 시기부터 느껴가지고 이상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성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또 원래 우뇌가 굉장히 약한 상태예요. 그 상태면은 반대로 좌뇌가 굉장히 높은 상태면은 이런 엄마들 중에서 가끔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엄마들이 있어. 내가 뭔가 뛰어난 것도 한 번도 없었고 남한테 계속 자랑거리도 없이 산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뇌형 성격이긴 한데 특별한 것이 없던 엄마들이 있어. 이런 엄마들 특징이 뭐냐면은 아이를 이용해서 뭔가 계속 자랑거리를 만들려는 엄마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를 이용해서 내가 예전에 했던 그런 것을 못했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를 아이한테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 조기 교육이 열감 걷는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열등감이 굉장히 강하고 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엄마들이에요. 이런 엄마들이 지금 아이가 망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야. 그리고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뭔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36개월 이후부터는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활에 안주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한테 무조건 다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가 망가지고 있는 와중에도 아이한테 ADHD 약을 먹여가면서 또 정신과 약을 먹여가면서 또 항우울제를 먹여가면서 계속 공부를 시켜서 아이가 계속 망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거를 계속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엄마들이 실질적으로 이상하죠? 있어요, 대치동에.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다 보고 그런 엄마들끼리 뭉쳐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본인이 하는 행동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엄마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거 하지 마세요. 같은 나이에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티타임 갖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무조건 애들 망가져요. 아이가 6살, 7살이 넘어더라도 그 또래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해? 누구 어떤 학원 좋다 어떤 학원 좋다 아이는 뭐 하냐 그냥 막 자식 자랑만 하고 계속 그걸 못하는 엄마들은 흉을 보고 너는 그것도 안 하고 뭐 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추기는 거야.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남을 깔아뭉기는 거지. 그런 대화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엄마들끼리 모이지 말고 차라리 만날 거면은 지금 아이보다 플러스 4살 많은 엄마들하고 친해져요.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엄마가 과거에 뭐를 했냐를 체크를 한 다음에 이 아이가 제대로 크나 안 크나를 계속 팔로우를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6살, 5살이에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 엄마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엄마보다 7살 엄마랑 친해져요. 지금 엄마들이 애를 잘 키우고 싶으면요. 7살 엄마들하고 친해지는 게 좋아요. 계속 매년 7살 엄마.
그래서 이 엄마들이 이 아이가 뭐뭐뭐를 했을 거 아니야. 학교를 갔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쭉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학교 들어갈 정도 되면은 이 아이가 기존에 어떤 거를 해가지고 했더니 그 아이가 그때 되면은 한 3, 4학년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제대로 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엄마들도 있고 지방으로 도망가는 엄마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교육을 시켰더니 아이들이 그나마 똑똑해진 아이들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상해졌다. 엄마는 잘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잘하는 게 영유 다니면은 영어만 잘한다고 그러지 다른 건 잘한다는 소리를 안 해. 그러면 망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절대 또래 엄마들하고 만나지 마세요. 만나더라도 그래 네 애들은 그렇게 가르쳐. 네 애랑 우리 애랑 달라. 니는 뭐 순한 기질이지만 우리 애는 예민한 기질일 수도 있고, 네 애는 자네 타입이지만 우리 아이는 우네 타입이야. 달라. 네 애는 여자애잖아. 우리 애는 남자애야. 다르단 말이야. 근데 왜 네 애 하라는 대로 우리 애가 왜 해야 돼? 우리 애는 이런 거 잘해. 네 애 이런 거 잘해? 못해. 근데 그 엄마는 그러겠죠. 그게 뭘 필요 있어? 우리 국수영가사를 잘해야, 또 지금은 영어를 잘해야 서울대를 간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찌라시들을 믿고 있는 거야. 이게 IQ가 왜 떨어지냐면은 지금 이 팬데믹으로 10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회백질하고 기억 능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IQ 수치가 한 10 정도가 또 떨어져요. 그러면은 아이를 낳는 순간 모든 어머니들 평균 IQ가 90대 전후반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사교육에 대해서 믿는 거고 열등감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스타나 블로그들을 보게 되는 순간 거기에 금방 세뇌를 당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IQ가 130이라고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이 엄마들조차도 팬데믹으로 약 6, 7이 떨어지고 아이를 낳으면서도 또 IQ가 10이 떨어지면은 IQ가 130이었던 엄마들도 아이를 낳는 순간 IQ가 110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IQ가 20 이내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그만큼 떨어지는 폭이 더 깊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자 직업을 나와가지고 서울대를 나왔던 그 사람들마저도 지금 그냥 나 유튜브 한번 해볼까 해서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유튜버들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이를 낳으면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유튜버들조차도 마찬가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지능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튜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IQ 수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거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사회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유튜버들 보면은 과거부터 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아이를 낳은 상태에서 하는 거는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 능력도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이때 아이를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를 또 듣고 따라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뭐 그런 유튜버들이 좀 있죠. 그때는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그 유튜버들 아이를 지금 낳았을 때 지금 전달하는 내용들은 걸르세요. 위험한 거예요.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는 거고 완전히 이론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또 강의하다 보니까 또 한 20분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능력 같은 경우는 24개월이 지나면서 본인이 복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공부하라는 게 이제 아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내가 나아갈 길, 앞으로 된 미래지향적인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또 인스타를 끊어야 돼요. 인스타를 계속 유지하는 순간 아이는 계속 망가지니까는 인스타는 끊어야 돼요. 인스타를 계속 하면서 어머님의 뇌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떨어져요. 그래서 인스타는 끊으세요. 유튜브도 본인이 필요한 거 외에는 보지 마세요. 이 뇌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존에 유의로 즐겼던 거 하지 마시고 또 건강관리 때문에 이제 본인이 필요한 것들 많이 먹어야 되고 또 영양제 많이 먹어가면서 뇌활동 다시 올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24개월 전에 그 생활에 안주하게 되면은 IQ 수치는 점점 떨어져 가지고
아이가 학교 갈 때쯤 되면은 엄마의 IQ가 약 경계성 지능급으로 떨어져서 판단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조기 교육에 완전 열광하는 엄마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진짜 답답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한 가지 생각에만 올인을 하고 거기에서만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옹고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공부를 시킨다고 하면서 괴롭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예, 이거 더 얘기하다가는 예, 조금 삼천포로 빠지고 또 위험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더 할 얘기는 많은데 그냥 이 정도로만 딱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24개월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생후 24개월 이후부터는 엄마들이 자기 관리를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이 조기교육 권장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만든 책들 말고요,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쓴 책들, 이런 것들, 또 교수들이 쓴 책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하정운 박사나 뭐 신의진 교수 이런 분들이 쓴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은 애들 교육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30대 유튜버들 하는 얘기 듣지 마세요. 아니, 같은 30대인데, 머리도 30대고, 그 유튜버 30대예요. 그분들 육아 초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말을 왜 들어요? 듣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다 키워놓은 박사님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들으시고요. 그리고 사회활동은 어떻게 하냐? 아이 데리고 밖에 나가는 게 사회활동이에요. 그래서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어머니들 집에만 있다 보면은 그 운에까지 떨어지면서 완전 극자 내용이 되고 극보수가 돼요. 그러면은 IQ가 점점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기하급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일부러라도 아이 데리고 밖에 나오세요. 나의 사회성을 내 스스로 늘려야 하는 거야. 그게 아이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 아이랑 나가고 밖이랑 야외 활동하고 아이랑 동식물원 가고 아이랑 놀이기구 타러 가고 아이랑 캠핑하러 가고 남편하고 펜션 잡아가지고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시 복구가 돼요. 그렇게 복구를 하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